30여 년 기자와 앵커의 길을 걷다가 22대 국회에 입성한 후 원내 수석 대변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분입니다. 품격 있는 정치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을 모시고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한 몇 달 전에 저희 이제 방송에 출연하셔서 각오로 품격 있는 언어의 정치를 밝히셨는데 실제 정치에 뛰어드셨는데 어떻게 잘 되고 계십니까?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네. 그 약속을 지키려고 지금도 뭐 부단히 노력은 하는데 네. 또 어떨 때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또 조금 거칠어지는 측면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게 어떤 당인의 자세가 아닌 것 아닌가라는 또 약간은 뭐 그런 생각도 있어서 네. 그 경계선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또 무조건 가만히 있는다고 도 좋은 것도 아니니까 네. 나름대로 뭐 하여튼 잘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켜보면서 좀 거친 언사를 자제하시려고 많이 노력하신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국민들도 지켜보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현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제 공직선거법 1심 판결에 대한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나머지 재판에서 이제 빨리 형이 확정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였고 민주당은 사법 살인이다 뭐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25일에 있을 위증교사 1심 선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여당 야당 대응책에 이제 고심하고 있을 텐데 이 대표의 두 번째 사법 리스크 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예, 저는 사실 뭐 여야의 공방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정도 되면 네. 여야를 떠나서 정말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정치인의 법적 리스크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장기간 우리가 공방을 벌이는 것, 국민의 민생을 팽개치면서 또는 한 정치인의 방탄을 위해서 국회가 이렇게 오랫동안 공방을 벌인 예가 과거에는 없고요. 네. 또 설사 이게 유무죄는 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분에 대한 재판 결과를 1심, 2심, 3심 이게 여러 가지니까 도대체 몇 년 동안 이걸 지켜보면서 저희가 사법살인이다 아니다 정당한 법집행이다 이렇게 공방을 벌여야 하는가 정말 자괴스럽고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께서 더 이상 국민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말고 스스로 좀 결단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물론 저희도 뭐 사과해야겠지만 그때 다시 돌아오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가 사법살인이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국민들이 몇 년 동안 다 지켜봤는데 사법살인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잘 모르는데 법적으로 밀실에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사람을 죄인을 만드는 게 사법살인 아닙니까? 언론과 뭐 모든 수사기관과 이런 곳에서 몇 년 동안 검증해서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법살인이라고 하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 펼쳐지자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그 비명계 쪽으로 시선이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비명계 전직 의원 모임인 이 초일회에서 12월에 김부겸 전 총리 특강을 또 진행하게 됐고 김경수 전 지사 그리고 김동연 지사와도 만남이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박용진 전 의원은 내년 1월부터 이제 공개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친명계에서는 내부 단속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 단일 체제에 과연 변화가 생길지 좀 전망해 볼까요? 예, 그 뭐 상징적인 발언이 최민희 의원이 비명계 움직이면 뭐 어떻게 하겠다 네. 이런 표현을 써서 저도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을까? 그들만의 얘기긴 합니다만 이제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김동연 지사는 사실은 가장 주목받는 이제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민주당도 지금은 우리 단일 지도 체제 이상 없다. 뭐 김윤덕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그저께 더 잘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내심으로는 굉장히 아마 불안할 거요. 아마 1심 첫 번째 재판에 1심 선고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뭐 지금 우리가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물밑의 얼음은 상당 부분 지금 녹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지지율 같은 것이 이제 여론조사에서 아직 정확히 확인된 건 없습니다만 네. 아마 25일 날 위증교사 재판에서 또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가 됐을 경우에 상당히 움직일 것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이제는 좀 표면화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5일 1심 선고도 유죄로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균열이 더욱더 이제 좀 심화되는 쪽으로 갈 것이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그저께 있었던 선거법보다 이 위정교사는 더 엄중한, 더 위중한 죄상이 이미 확인됐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이미 지난번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구속은 시키지 않았지만 범죄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 이런 판단을 이미 했기 때문에 네. 뭐 법조계의 대체적인 예상도 상당히 엄중한 선고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민주당의 어떤 뭐 균열과 내부 갈등이 좀 더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검찰이 이제 추가로 경기도지사 시절에 법카 법인카드, 불법 유용 혐의 불구속 기소를 또 추가로 했는데 앞으로 상황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당선 무효형이 이제 확정될 경우 대선 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런 이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조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 방지 입법, 일명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일부 이제 개정안을 당론으로 이제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 이게 실현 가능성 좀 어떻게 내다보고 계세요? 물론 민주당은 뭐 이게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염두에 둔 뭐 정치적 입법이다라고 주장하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17대 국회 이후에 상당히 많은 분들 지금 나온 자료를 보면 80명이 206억 원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으면 선거 동안에 쓴 비용을 국가에서 보전해 준 것을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데 반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법을 아주 우습게 알고 있는 거죠. 지난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도 선거자금 반환하지 않은 분이 출마를 하겠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또 뭐 무슨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아니고 선거 공영제라고 하는 것은 정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 아닙니까? 그런데 선거를 깨끗하지 않게 해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분들이 본인들이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비용을 나는 그냥 모르겠다, 먹튀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꼭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은 아니고요. 네. 지금 우리 정치권이 뭐 좀 속된 표현을 하면 사실 부끄러움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잘못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사과도 해야 되고 또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되고 또 나라 세금을 가져가서 쓴 게 있으면 당연히 돌려줘야죠. 근데 안 하거든요. 저는 지금이라도 이 법 만들어서 민주당이 이거 반대한다면 민주당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라는 뜻을 가진 정당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28일에 재표결이 이뤄질 텐데 여당 측에선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벌써 뭐 세 번째이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특검 하실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이 특검이 이미 위헌적이고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대통령 탄핵을 향해서 몰고 가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고요. 네. 저희 당도 오히려 과거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이거 뭐 특검이라도 해서 우리가 좀 경색된 전국을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선의의 생각을 그동안 가졌던 분들도 그동안 민주당이 하는 걸 보면서 이거 정말 큰일 나겠다. 이 특검을 무슨 선의의 무슨 법안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거 덜컥 받았다가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위기감을 사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뭐 100%라는 건 없으니까 제가 확신은 못 합니다만 이탈표 민주당 기대하시면 큰 코 다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탈표 안 나올 겁니다 아마. 네. 우상호 이제 전 의원이 오늘 이제 방송에 출연해서 김건희 여사 이제 특검법에 대한 이제 그 발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탈표가 나와서 이게 이제 뭐 법안으로 확정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던데요. 민주당 5년 동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가지고 국민이 주신 이 소중한 기회 거의 뭐 야권을 합치면 지금 190석이 넘잖아요. 이 190석이 넘는
거대한 의석을 가지고 우리 민생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럼 앞으로 계속 특검을 가지고 여당과 싸워서 그렇게 해서 그거 하면 그게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죠. 도이치모터스는 이미 수사를 끝났고 종사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이고 네. 다 수사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왜 수사기관이 다 있는데 국회가 계속 수사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지명한 검사만이 이걸 수사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민주당이 계속 저희를 밀어붙이면서 시간을 허비하면 과연 민주당 더 나아질까요?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생각을 좀 접으시고 여당과 어떻게 하면 좀 협조해서 국민의 삶을 더 나은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가를 걱정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예.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윤정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이제 공식 건의했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특검이 먼저다 이런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타협해야 될까요? 예, 조금 전에 제가 그 이인영 의원 인터뷰를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시 들었는데 네, 이인영 저희가 의원님. 원래 이제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문제를 같이 처리하자는 게 그 기존의 입장이었는데 네. 이제 그거 연기하지 않겠다. 다만 북한인권법 문제는 법이 제정된 지 8년이 지났으니까 인권재단 빨리 출범시켜서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북한인권법 북한인권재단 출범시키자라고 오늘 개정안을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네.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인영 의원님은 이게 지금 순수한 의도의 개정안이 아니라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인영 의원님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북한 인권재단을 자체를 반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아서 좀 유감. 통일부 장관 출신이시죠? 이인영 의원은 통일부 장관 안 하셨을 거요 아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북한 인권 문제는 국내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북한 인권재단을 안 하겠다고 하시면 네. 영원히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태도는 북한 인권재단,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밖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말씀을 네, 먼저 맞다고 드리고. 합니다. 통일부 장관. 예,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더더욱 북한 인권 문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저희는 그래서 민주당이 그동안 하자고 얘기했던 특별감찰관 인권재단과는 별개로 하겠다고 저희가 이미 어제 추경호 대표께서 민주당 원내대표 만나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검을 먼저 받아야지 특별감찰관도 논의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이 요구하신 거잖아요. 그동안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저희가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도 안 했습니다. 공수처 만들면 필요 없다고 그래서 공수처 저희가 만들어 드렸거든요. 네. 근데 공수처 만들었는데 지금은 또 본인들이 하자고 계속 주장을 해서 우리가 하겠다고 그랬는데 또 안 하겠다고 그래요. 그럼 도대체 이거는 뭐죠? 저희는 민주당의 태도가 매우 정치적이다. 정말 뭔가를 저희도 어려운 결단입니다. 우리 대통령실에 우리를 감찰하는 관리를 두겠다는 것은 저희도 사실 쉬운 결단 아니었거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 결단을 하는데 굉장히 진통을 많이 겪었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민주당이 안 하겠다? 이거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죠. 특검이 먼저다 이런 조건을 자꾸 걸지 마시고 북한 인권법 개정안도 성실하게 저희와 논의를 해주시고 특별감찰관 임명도 성실하게 저희가 제의했으니까 좀 논의의 장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거는 불필요한 논쟁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이게 글 쓴 사람이 뭐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냐 아니냐 가지고 논란이 짚혀지고 있는데 친윤계 인사들은 당무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해명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고 특히 김기현 의원은 이거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친한계에선 먼저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먼저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로서는 이제 모처럼 당정 관계가 좀 부드러워지고 있는 그리고 민주당의 그 상황 때문에 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뭐 이런 네. 타이밍인데 조금
상당히 이 상황이 조금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제기가 외부에서 먼저 문제 제기가 됐고 또 외부의 뭐 유튜브나 이런 분들이 지금 상당히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의원총회에서도 사실 이것과 관련한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당무감사를 해야 되느냐, 뭐 감찰을 해야 되느냐, 수사를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일단 저희 지도부 입장은 논의를 우선 좀 해보자. 이게 저희에게 미칠 어떤 영향 그리고 사실관계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뭔가 예단을 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했을 경우에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게 뭐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니니까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저희 당의 대체적인 기류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걸로 봅니다. 저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만 제가 당직을 맡고 있어서 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네. 저희 당에서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인 만큼 저희 내부에서 잘 매듭 지어지기를 그냥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현재 좀 경찰이 수사 수사하고- 진행 중인가요? 수사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외부에서 고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에 넘어가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뭐 저희 당에 뭐 자료 요구가 됐든 뭐 압수수색이 됐든 뭔가 이런 이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텐데 이게 아마 뭐 고발을 했다면 고발인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당내에서도 이걸 어떻게 수사에 맡기냐 우리 당 내부의 일인데 네. 당무감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뭐 상당히 있고요. 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워하는 분들도 또 있고 그래서 아직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22대 이제 국회에 입성하셔서 이제 6개월 정도 이제 의원 활동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요. 지역구가 이제 서울 서초을 예. 지역구이신데 또 이제 원내 수석 대변인 역할을 이제 맡고 계시면서 바쁜 나날을 이제 보내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제 지역구 그리고 이제 원 내에서 좀 어떤 계획이 22대 국회에서 있으신지 좀 마지막 질문 드려볼까요? 예, 참 그 국회의원은 지역구의 일을 가장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어쩌다가 당직을 또 초선이 맡다 보니까 이번 국정감사라든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좀 반성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좀 저희 지역구 일도 좀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지역구는 뭐 큰 현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전에 와서 말씀드렸을 때도 네. 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문제라든지 지금 교통 사정이 매우 열악한 우면동 지역을 지나는 전철을 놓는 뭐 국책 사업이라든지 이런 네. 큰 몇 가지의 일이 있는데 뭐 앞으로 공개할 일이 있고 또 그때 되면 다시 한번 나와서 말씀을 드릴 텐데 상당 부분 더 진척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데 네. 올해는 좀 공부를 좀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국회 일이라는 게 들어와서 보니까 굉장히 세부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일도 많고 또 법안이라는 것도 뭐 막 낼 수도 있지만 이 법안의 한 줄 단어 하나가 가지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 무슨 건수 올리기로 법안을 막 내고 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되겠다. 정말로 필요한 것들, 우리 국민들의 문화생활, 우리 국민들의 체육활동 또는 뭐 관광산업 육성 그리고 K 컨텐츠의 육성 방안, 뭐 우리 신앵커 계셨던 우리 방송사업 컨텐츠 사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전통문화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말이 빨라졌죠. 마음이 바쁘고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아직은 네네. 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뭐 내년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굉장히 좀 몰입도가 점점 더 강해졌던 오늘 인터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쁘시지만 뭐 왜 이렇게 안 불러주셨냐고 아까 이제 방송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또 연락드리면 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나오겠습니다. 언제든지입니까? 예, 언제든지입니까? 뭐 제 사무실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네네. 제가 지방에 가지 않는 이상은 언제든지 나오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네. 오늘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을 모시고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공방과 전국 현안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